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죽음을 선고받은 6살 소년이 지구 반대편 낯선 땅에서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그것도 단 한 번의 수술로 말입니다. 동유럽 작은 나라 크로아티아에서 아버지는 마지막 희망을 찾아 모든 것을 걸고 한국행을 택했습니다. 누구도 만류할 수 없었던 절박한 선택.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는 단순한 의술을 넘어선 따뜻한 기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겨울 서울의 골목에서 마주한 것은 차가운 병원이 아니라 사람들의 품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료기술의 승리가 아닙니다. 포기 대신 손을 내미는 사람들, 따뜻함을 믿게 만든 한국이라는 나라. 그 순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희망은 때로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1초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따뜻한 댓글도 남겨주시면 사연자에게 더 큰 힘이 된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코입니다. 차디찬 지난 겨울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평생에 남을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무엇보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어요. 저는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트럭을 몰았던 평범한 남자였죠. 아내는 루카스가 태어난 지 2달 만에 저희를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저와 아들은 세상에 둘뿐인 가족이 되었어요. 루카스의 첫걸음마, 첫 단어, 모든 순간을 제가 함께 했습니다. 하루는 제 품에 안겨 잠든 루카스의 심장 박동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때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병원에서 루카스의 심장에 심각한 선천적 결함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선생님, 제 아들을 살릴 방법이 있을까요? 의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죄송합니다, 마크 씨. 유럽 내 최고 병원들도 이런 케이스는 수술 성공률이 매우 낮습니다. 루카스에게 남은 시간은 길어야 1년입니다. 그 순간 제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추운 겨울날 맨발로 눈밭을 걷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가, 눈앞은 캄캄해졌고요. 하지만 제 품에 안겨있는 루카스는 해맑게 웃고 있었죠. 아무것도 모른 채. 아빠, 왜 울어? 작은 손가락으로 제 뺨을 만지며 루카스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아들. 아빠는 괜찮아. 목소리가 떨렸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밤 컴퓨터 앞에 앉아 밤새 검색했습니다. 어떻게든 루카스를 살릴 방법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미국, 유럽, 호주. 온 세계 의료 정보를 뒤지다 우연히 한국 서울대병원 소아심장 수술 성공 사례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발견했습니다. 정유진이란 교수가 불가능하다는 심장 수술을 성공시킨 이야기였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루카스의 증상과 너무 비슷한 아이가 수술 후 건강하게 뛰어노는 모습. 그때 알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저기 있다는 걸. 다음 날 서울대병원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루카스의 의료 기록을 첨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죠. 일주일 후 답장이 왔습니다. 수술이 매우 어렵지만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결심했어요. 소유하던 트럭을 팔고 작은 집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이웃들은 제가 미쳤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루카스를 살리기 위해선 이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아빠, 우리 어디가? 짐을 싸는 저를 보며 루카스가 물었어요. 손을 멈추고 루카스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멀리 여행 갈 거야. 기적이 있는 나라로. 루카스의 작은 심장을 살리기 위해 제 전 재산을 들고 지구 반대편으로 떠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마치 희망의 빛 같았죠. 이것이 저희 부자의 마지막 도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글자도 말소리도 공기마저도 달랐어요. 루카스는 지친 모습으로 제 품에 안겨 있었죠.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빽빽한 빌딩들과 한글 간판들이 현실감 없이 다가왔습니다. 여기가 우리 새로운 집이에요? 루카스가 조그맣게 물었어요. 그래, 아들. 여기서 내가 나을 거야.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속으론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서울대병원 근처 단기 임대 빌라를 겨우 찾았어요. 월세는 비쌌지만 루카스의 치료를 위해선 병원 가까이 있어야 했으니까요. 좁은 계단을 오르며 짐을 들고 가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외국 사람이네. 여기 살 거예요? 주름진 얼굴의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집주인 박영숙 할머니였습니다. 영어를 거의 모르셨지만 손짓과 단어 몇 개로 의사소통을 했죠. 제 상황을 설명하자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아이를 보는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아가야 많이 아프니? 할머니가 루카스의 가슴을 가리키며 물으셨어요. 루카스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웃었죠. 작은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한 침대, 작은 테이블, 미니 냉장고가 전부였어요. 루카스는 지쳐 금세 잠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정말 잘한 결정일까?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온 게.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힘을 내야 했죠. 다음 날 아침, 문 두드리는 소리에 일어났습니다. 박할머니였어요.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과 반찬들. 아픈 아이, 이거 먹어야 해.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온 낯선 이들에게 베푸는 따뜻함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루카스는 처음 보는 음식을 신기해하며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맛있어. 루카스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날 병원 예약을 위해 나섰습니다. 언어 장벽이 너무 커서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번역기를 들고 헤매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박할머니였어요. 옆집에 사는 영어 조금 할 줄 아는 청년을 데려오셨죠. 할머니가 도와주라고 하셨어요. 병원 가시나요? 청년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박할머니와 이웃들 덕분에 첫 병원 예약을 잡았어요. 돌아오는 길, 루카스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여기서 오래 살 거야?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불확실했으니까요. 다만 루카스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가 곁에 있을게. 언제나. 밤이 깊어갈수록 낯선 나라에서의 불안감이 커졌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온함도 느꼈어요. 박할머니가 챙겨주신 이불은 따뜻했고 루카스의 고른 숨소리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창밖 서울의 밤하늘은 뉴저지와 달랐지만 별은 같았어요. 지구 반대편에 와도 우리는 여전히 같은 하늘 아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 첫 진료일. 서울대병원의 웅장한 건물 앞에 서자 가슴이 뛰었습니다. 루카스의 손을 꼭 잡고 병원 로비에 들어섰어요. 외국인 진료소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통역사 덕분에 의사소통은 수월했습니다. 정유진 교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인상이 아직도 선명해요. 날카로운 눈빛과 단호한 말투, 그러나 루카스를 대할 땐 부드러워지는 표정. 마크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루카스의 상태는 매우 심각합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아요. 정 교수님의 말에 신락 같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일주일간 각종 검사가 이어졌어요. 하루는 루카스가 검사실로 들어가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아빠 무서워.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루카스를 안아주며 속으로 눈물을 삼켰어요. 괜찮아, 용감한 내 아들. 이곳에서 우린 기적을 만날 거야.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은 지옥 같았습니다. 빌라로 돌아오면 박할머니가 항상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말은 통하지 않아도 걱정하는 마음은 전해졌죠. 아이, 괜찮아요? 매일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루카스가 갑자기 고열로 신음하기 시작했어요.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얼굴은 파랗게 변해갔습니다. 공포에 질려 박할머니 방문을 두드렸어요. 할머니, 도와주세요. 루카스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할머니는 상황을 파악하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119. 그 한마디만 외치셨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루카스의 작은 몸이 제 품에서 떨고 있었어요.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버텨, 아들아. 제발 버텨줘.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하는 길, 루카스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영어를 모르는 구급대원들과 대화할 수 없었지만 그들의 진지한 표정과 빠른 행동에서 프로페셔널함이 느껴졌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루카스를 둘러쌌어요. 저는 뒤로 물러나 벽에 기대어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유진 교수님이었어요. 마크 씨, 루카스의 심장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지금 응급 처치 중이에요. 살 수 있을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 교수님은 잠시 침묵했다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국 의료진은 끝까지 싸웁니다. 그 말에서 강한 확신과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처음으로 완전히 믿음이 갔습니다. 이곳에 온 것이 정말 옳은 결정이었구나. 밤새 응급실 의자에 앉아 기도했어요. 새벽녘 정 교수님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루카스는 안정됐어요. 하지만 이제 더 미룰 수 없습니다. 심장 수술을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 순간 제 손에 따뜻한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박할머니였습니다.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병원까지 찾아오셔서 제 옆에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말없이 건네주신 따뜻한 음료수를 받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날 아침 루카스가 잠시 의식을 찾았을 때 작은 손으로 제 얼굴을 만졌습니다. 아빠, 나 나을 수 있을까? 희미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목이 메어 대답하기 어려웠지만 강한 척했습니다. 당연하지, 아들. 우린 지금 포기하지 않는 나라에 있으니까. 루카스의 수술이 일주일 후로 결정됐습니다. 수술 비용을 듣고 심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남은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병실에서 혼자 고민하는데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마크 씨, 외국인 의료 지원 제도를 알아보셨나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간호사는 제가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그 순간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루카스는 중환자실에서 모니터에 연결된 채 누워 있었어요. 매일 병원에서 밤을 새웠죠. 식사는 거의 거르고 가끔 병원 구내식당에서 가장 싼 메뉴를 먹는 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병원 근처 작은 카페에 들어갔어요. 커피 한 잔이 간절했거든요. 메뉴판을 보는데 가격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냥 나가려는데 카페 주인이 다가왔어요. 외국인이신가요? 저희 카페 단골 손님 중 외국인은 처음이네요. 서툰 영어로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제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더니 주인분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아드님이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시군요. 커피 한 잔 드세요. 제가 대접할게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이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카페에 들르면 주인분이 샌드위치와 커피를 건네주셨어요. 어느 날은 이런 제안을 하셨죠. 혹시 시간 날 때 카페 일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급한 건 아니지만 도움이 필요해서요. 물론 급여도 드릴게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돈이 떨어져가는 상황에서 천사 같은 제안이었으니까요. 그날부터 루카스가 검사받는 시간에 카페에서 일했어요. 설거지, 청소, 간단한 서빙.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병원에 돌아오면 박할머니가 가끔 병실을 찾아오셨어요. 루카스를 위해 직접 만드신 미역국을 가져오시곤 했죠. 한국에서는 아픈 사람 미역국 먹어요. 그래야 빨리 나아요. 손짓을 섞어가며 설명하셨습니다. 루카스는 처음엔 낯선 음식을 경계했지만 금세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아빠, 할머니가 가져온 수프가 제일 맛있어요. 수술 전날 밤,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루카스 옆에 앉아 그의 작은 손을 쥐고 있었어요. 갑자기 루카스가 물었습니다. 아빠, 내일 아프겠죠? 목이 메었습니다. 조금 아플 수 있어. 하지만 좋아지기 위한 거야. 아빠가 옆에 있어 줄 거죠?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어요. 물론이지. 아빠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할머니와 카페 주인, 그리고 몇몇 간호사들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작은 선물들과 카드. 루카스를 응원하러 왔어요.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카페 주인은 특별히 만든 초콜릿 케이크를 가져오셨고 박할머니는 작은 부적을 루카스의 베개 밑에 넣어주셨어요. 행운과 건강이 찾아올 거란다. 할머니가 루카스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뜨거운 것이 목을 타고 올라왔어요. 낯선 나라에서 만난 사람들이 우리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문화가 달라도 마음은 통하는 거였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루카스가 잠든 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된다. 루카스의 생명이, 우리의 미래가.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밤이었어요. 수술날 아침, 루카스를 수술실로 데려가기 위해 의료진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루카스를 안아주었어요. 아빠, 무서워요. 떨리는 목소리로 루카스가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넌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아이야.
아빠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루카스가 사라진 수술실 문을 바라보며 무너지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유진 교수님이 잠시 나와 어깨를 두드려 주셨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어주세요. 수술은 12시간 이상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기나긴 기다림이 시작됐어요. 병원 대기실에서 시간은 마치 멈춘 것 같았습니다. 초침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어요. 1시간, 2시간. 시간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박할머니와 카페 주인, 그리고 몇몇 이웃들이 와 있었습니다.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같이 기다릴게요. 카페 주인이 말했어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루카스를 위해 모여 있다니. 할머니는 도시락을 꺼내 저에게 건네셨어요. 먹어요. 힘내야 해요. 6시간째 간호사가 나와 수술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8시간째 수술실에서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의료진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어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손톱이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잠시 후 간호사가 급히 나왔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추가 수혈이 필요합니다. 수술 중 출혈이 있어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박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말은 통하지 않아도 그 상황을 이해하신 듯 했습니다. 괜찮아요. 한국 의사 최고예요. 할머니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10시간째 또다시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루카스의 상태가 안정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12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유진 교수님이 나오셨어요. 지친 표정이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마크 씨.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그 순간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 교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루카스는 정말 강한 아이입니다. 고비가 있었지만 끝까지 잘 버텼어요. 이제 회복에 집중해야 합니다. 회복실에서 처음 루카스를 봤을 때 온몸이 튜브와 기계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작은 몸이 이렇게 큰 수술을 견뎌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루카스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살아있다는 증거였죠. 잘했어, 아들아. 정말 잘했어. 이제 다 괜찮을 거야. 박할머니가 루카스의 이마에 손을 얹으셨어요. 눈물을 참지 못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아가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는 걸. 한국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났다는 걸. 놀랍게도 루카스의 회복은 의사들의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수술 후 3일째 되던 날, 루카스가 처음으로 눈을 떴어요. 아빠? 희미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그래, 아들. 아빠 여기 있어. 아프지 않아요. 신기해요. 루카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유진 교수님은 루카스의 심장이 놀라울 정도로 잘 적응하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앞으로도 몇 주간 병원에 더 있어야 했죠. 문제는 병원비였습니다. 수술비 일부는 지원받았지만 입원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남은 돈은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마크 씨. 외국인 의료 지원 추가 신청을 도와드릴게요. 담당 간호사가 말했어요. 그녀의 친절함에 눈물이 났습니다. 루카스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날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병실에 들어가니 작은 파티가 열려 있었습니다. 박할머니, 카페 주인, 그리고 낯선 얼굴들까지. 이분들은 교회 신도분들이에요. 루카스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카페 주인이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루카스를 위한 선물들과 함께 작은 봉투를 건네주셨어요. 열어보니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받으세요.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한 여성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루카스가 잠든 후 창가에 앉아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곳에 왔을 때는 완전한 이방인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니 참 신기한 일이었어요. 병원 근처 카페에서의 일도 계속했습니다. 매일 몇 시간씩 일하며 생활비를 벌었어요.
카페에 오는 단골 손님들도 루카스 이야기를 알게 되어 관심을 보여주셨죠. 오늘 루카스는 어때요? 매일 아침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같은 간단한 인사부터요. 루카스는 더 빠르게 배웠습니다. 간호사들과 한국어로 대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아빠 감사합니다가 생크유예요. 안녕히 계세요는 굿바이고요. 루카스가 신나서 알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 편의점 직원이 저를 불렀어요. 이거 보셨어요? 작은 모금함을 가리켰습니다. 헬프 루커스라고 쓰여 있었죠. 누가 만들었는지 물어보니 병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했다고 해요. 그 모금함에는 동전부터 지폐까지 꽤 많은 돈이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루카스의 회복을 응원해요. 편의점 직원이 말했어요. 루카스는 날이 갈수록 건강해졌습니다. 병실 밖 복도를 걷기 시작했고 곧 병원 정원에도 나갈 수 있게 됐어요. 봄이 오고 있었고 벚꽃이 피기 시작했죠. 아빠, 저 꽃들 정말 예뻐요. 루카스가 벚꽃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정말 아름답구나. 루카스의 웃는 얼굴이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다웠어요. 퇴원을 일주일 앞둔 날, 마음에 걸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디서 살아야 할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해야 할지. 고국으로 돌아갈 형편도 안 됐고, 한국에서의 미래도 불확실했어요. 그날 밤, 박 할머니가 병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루카스에게 직접 만든 인형을 선물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가 빨리 나와서 집으로 와야지 방도 마련해놨단다. 그 말에 놀랐습니다. 할머니는 카페 주인의 도움을 받아 설명하셨어요. 빌라 1층에 작은 방을 더 저렴한 가격에 내어주시겠다고. 루카스가 학교에 다닐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그 순간 느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니라 루카스에게 두 번째 생명을 준 곳이며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준 곳이라는 것을. 루카스가 완전히 퇴원하던 날 박영숙 할머니와 카페 주인, 병원 간호사들이 모두 나와 축하해 주셨어요. 작은 종이에 각자의 연락처를 적어 건네주셨죠. 어려운 일 있으면 꼭 연락하세요. 우리가 도울게요. 카페 주인이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빌라로 돌아오니 1층 작은 방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루카스를 위한 작은 책상과 의자도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기증한 것이라고 했어요. 아빠, 우리 집이에요? 루카스가 물었습니다. 그래, 아들. 당분간 여기가 우리 집이야. 고국으로 돌아갈지 한국에 머물지 고민이 많았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크로아티아에선 루카스의 지속적인 치료가 어려웠고 이곳엔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죠. 결정은 이미 내려진 것 같았습니다. 카페에서의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며 생계를 유지했어요. 루카스는 매일 조금씩 더 건강해졌습니다. 이제는 계단도 오르내릴 수 있게 됐고 작은 공원에서 뛰어놀기도 했어요. 어느 날 카페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저에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제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데 외국인 안전관리자가 필요해요. 영어를 할 줄 아는 분이 현장에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관심 있으신가요? 그렇게 저는 건설 현장 안전요원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급여는 크진 않았지만 안정적이었고 비자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어요. 매일 아침 루카스를 데리고 나와 박 할머니께 맡기고 출근했습니다. 루카스, 아빠 다녀올게. 할머니 말씀 잘 들어. 네, 아빠,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루카스가 손을 흔들었어요. 일을 시작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루카스의 학교 문제였어요. 이제 건강해졌으니 교육을 받아야 했죠. 국제학교도 있고 일반 한국 학교도 있어요. 어떤 걸 선택하실 건가요? 회사 동료가 물었습니다. 고민 끝에 근처 한국 초등학교에 입학 신청을 했어요. 국제학교는 비용이 너무 비쌌고 루카스가 이곳에서 진정한 삶을 살려면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입학 첫날, 루카스는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빠, 모두 한국어로 말할 텐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불안해하는 아들의 어깨를 안아주었어요. 넌 할 수 있어. 심장 수술도 이겨냈잖아. 이건 그것보다 훨씬 쉬울 거야. 놀랍게도 루카스는 학교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한국 아이들은 영어를 배우고 싶어 했고 루카스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했죠. 자연스러운 교류가 이루어졌어요. 일주일 후 루카스는 첫 친구를 사귀었다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저한테 한국어 가르쳐 준대요. 저는 민준이한테 영어 가르쳐 주고요. 매일 밤 루카스는 새로 배운 한국어 단어들을 저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함께 한국어를 공부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루카스의 담임 선생님은 정말 헌신적이셨어요. 방과 후에 루카스에게 추가로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고, 반 아이들에게 루카스를 잘 도와주라고 격려하셨죠. 루카스는 정말 열심히 해요. 놀라운 아이입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루카스가 갑자기 물었어요. 아빠, 우리 이제 한국에서 계속 살 거예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루카스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좋아요. 저는 여기가 좋아요. 할머니도 선생님도 친구들도 다 좋아요. 그날 밤 루카스가 잠든 후 우리의 여정을 돌아봤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시작된 절망적인 여행이 이제는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되었어요. 고국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왔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들을 얻었습니다. 루카스의 생명,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가족 같은 이웃들. 한국은 우리에게 두 번째 고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루카스의 10살 생일을 맞아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박할머니, 카페 주인, 루카스의 친구들, 담임 선생님까지 모두 와주셨어요. 루카스가 한국에 온 지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이었죠. 생일 축하해요, 루카스. 모두가 한국어로 외쳤습니다. 루카스는 유창한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했어요. 이제는 일상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한국어를 잘했습니다. 저도 기본적인 대화는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날 정유진 교수님도 잠시 들르셨어요. 루카스의 심장 상태를 확인하시고 미소 지으셨습니다. 완벽해요. 마치 처음부터 아무 문제 없었던 것처럼요. 루카스가 갑자기 정 교수님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의사가 될 거예요. 아픈 어린이들을 도울 거예요. 정 교수님은 루카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으셨어요. 넌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루카스에게 꿈이 생긴 거예요. 살아있기에 가질 수 있는 꿈. 밤늦게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박할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작은 상자를 건네주셨어요. 이거 루카스 주세요. 상자 안에는 할머니의 손자가 썼던 한복이 있었습니다. 루카스 크기에 딱 맞을 것 같았어요. 할머니, 감사의 말이 목에 걸렸습니다. 괜찮아요. 손자 이제 커서 안 입어요. 루카스 입으면 좋겠어요. 할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더 깊게 패였습니다. 그날 밤 루카스에게 한복을 입혀봤어요. 완벽하게 잘 어울렸습니다. 아빠, 저 한국 아이 같나요? 루카스가 거울 앞에서 빙그르르 돌며 물었어요. 그래, 정말 멋진 한국 아이 같구나. 이제 우리는 매주 일요일이면 박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은 할머니를 모시고 근처 산책로를 걷기도 하고 때로는 할머니가 즐겨 드시는 국수집에 가기도 했어요. 루카스는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옛날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또 들려주세요. 루카스가 졸으면 할머니는 웃으시며 옛날 이야기를 시작하셨죠. 제 한국어 실력이 향상되면서 할머니와의 대화도 더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마크, 당신 좋은 아빠예요. 루카스 행복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덕분입니다. 우리를 가족처럼 대해주셔서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에요. 이제 정말 가족인걸요. 루카스의 학교 생활도 점점 안정되었습니다. 성적도 좋았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진로 수업이 있었다고 루카스가 신나서 이야기했어요. 아빠, 선생님이 꿈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한국에서 의사가 될 거예요 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정말 멋지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루카스의 꿈은 한국과 연결되어 있구나. 우리의 삶도 점점 나아졌어요. 건설회사에서 정식 직원이 되었고 급여도 올랐습니다. 빌라 근처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여유도 생겼죠. 하지만 박할머니 곁을 떠날 수 없었어요. 할머니, 저희 이사 안 갈 거예요. 여기가 좋아요. 제가 말씀드리자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루카스가 한국에 온 지 2년이 되던 날 남산 타워에 올라갔어요.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졌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났어요. 아빠, 우리 정말 여기서 계속 살 거죠? 루카스가 물었습니다. 그래, 아들. 여기가 우리 집이야. 루카스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아빠, 내 심장이 한국 의사 선생님이 고쳐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심장은 이제 한국 심장이에요. 그쵸?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그런 셈이지. 너도 나도 이제 조금은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지구 반대편에서 온 우리가 이곳에서 두 번째 삶을 시작했다는 것이 루카스의 심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한국이 자리 잡았다는 것이 고마워요, 한국.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뿌리를 내렸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희망과 사랑의 이야기가 되었어요. 한국은 저희에게 단순한 치료 장소가 아니라 진정한 집이 되었습니다. 루카스는 한국 아이들과 함께 자라며 두 문화를 모두 품는 아이로 성장하고 있어요. 저는 한국의 정을 느끼며 이곳에서의 삶에 감사하게 됐고요. 아빠, 나 정말 행복해요. 루카스가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어요. 사랑은 국경도, 언어도, 문화도 넘어선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지구 반대편으로의 위험한 여정이 인생 최고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이 사연을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따뜻해졌는데요. 한국의 의료기술에 한 번 더 놀라기도 했습니다. 이런 한국의 살아감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척박한 시대가 되었다고 해도 이렇게 주변에는 따뜻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쩌면 루카스와 마크가 만난 사람들이 그들에게는 아주 큰 행운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 곁에는 이렇게 따뜻한 이웃들이 있음을, 그리고 그게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댓글로 루카스와 마크에게 따뜻한 한마디씩 해주신다면 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